네, 6월 2일, 지금 오후 11시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관련된 보도 자료를 요약하고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날 이제 국토부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섹션에서 문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제가 표지 맨 윗단을 캡처를 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임대시장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권익 보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정부 측에서 보도한 목적이죠. 실제 목적은 어떨지 또 다들 나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이고,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 날, 5월 30일 날 계약이 갱신되거나 계약됐다. 그러면 일단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금액 변동 없이 암묵적으로 자동 연장된다. 그러면 그것도 금액 변동 없기 때문에 계약은 임대차 신고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제외를 합니다. 경기도가 아닌 곳에 군 있는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 주택 유형,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자,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임대차 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하는 관할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역 선택 후 임대차 신고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국토부에서 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나옵니다. 요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맨 겉표지에 시, 구, 군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처음인 분들은 이제 신고 미리 보기를 보도 되고, 여기에 가면 접속을 해보면 팝업 창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간단히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설정을 하고 신고하기 누르면 신고 화면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신고서 등록 누르고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신고 이력 조회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네요. 네, 요거는 임대차 신고고.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하면 수수료 또 600원을 받죠. 관리 수수료겠죠. 수수료 600원 없이 신고 접수 및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 권익 보호 및 주변 임대 시세 확인, 신규 갱신 등 임대 정보 확인이 용이해질 것이다 라고 정부 보도문에서 제도의 효과를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건 정부 측의 일단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겠죠. 신고된 데이터는 2021년 11월에 그러니까 4, 5개월간의 테스트 운영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개되는 부분은 데이터별로 지역별 임대물건,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즉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강남구 삼성동에 요 일대는 임대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것들이 계약됐는데, 계약 갱신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임대료는 이제 증감률이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떤 정도로 움직일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 일대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 시장 가격을 이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계도기간의 부여로 1년간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네, 따로 페널티는 없고,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뭐 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대차 신고를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일단 의문이 되고, 굳이 소득 노출이라든지 임차인은 임차에 대한 노출, 임대인은 임대에 대한 노출을 굳이 초반부터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인데,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유행이었죠. 그리고 행안부 협조로,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6월 1일부터 정부24 민원 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시에 임대차 신고를 이제 안내하도록 접근성을 강화를 했고, 민원24 포털에서도 신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이제 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임대차 계약서 함께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한꺼번에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 네,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 중에서 1인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문자가 통지가 되고,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실시간 계속 확인이, 접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뒤에 Q&A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금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임대차 신고는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Q&A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신뢰성이 좀 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이제 개개인별로 소득 노출과 임차 노출을 해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세가 되는지, 또 과세가 안 됐다면 세금 걷어들일 수단으로 쓰이게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화면인데, 서면 신고를 하면 이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윗부분이 임대인, 밑에가 임차인, 그래서 인적사항을 쓰고, 임대 목적물 해가지고 뭐 아파트인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에 주거용 이렇게 돼 있고, 주소, 그리고 면적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특이한 점인데, 특이점은 하단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 여부를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인지 미사용인지. 이 부분이 결국은 임대사업 등록자의 전월세 5% 인상 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택 임대 물건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특히 서울 경기권 전부 다 계약 대상인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금액 변동이 없는 거는 일단 신고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전년도나 올해 초에부터 금액 변동 없이 이어져 오는 전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거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일단은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없다는 거, 요거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